예,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FTX 거래소가 파산에 있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알리메다 리서치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영상이 잘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이크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트맥스에서 2018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리메다 리서치가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이 마켓 메이킹으로 시장 시세 조종을 해왔었는데 거기에도 저도 많은 이득을 보기도 했고 알리메다를 추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괴물이 되었다가 최근에 파산까지 겪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알리메다 리서치가 몸집이 커지고 괴물이 되었는지 이 오늘은 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썰을 풀기에 앞서 일단 단체 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체 톡방 그 송도 트레이더 1% 크립토 부티크 단체 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메인 채널을 오시면 이 톡방 단체 톡방 이제 주소가 있고 참여 코드는 0909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소통을 하시고, 어,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 피드백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이나 답변들을 잘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뭐 공격적으로 제가 관점들을 올리긴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제가 선물 거래를 주로 하다 보니까 현물도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대응이다 보니까, 어, 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닐 시에 대한 좀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시피 있어가지고 이 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막 직접적으로 모든 포지션을 노출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황들이나 이런 좀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올리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 따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소통도 하고 다음 불장이 오기 전까지 크립토 불장이 오기 전까지 지금 같은 빙하기를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좀 저희 그 멤버들끼리 소수 정예로 좀 좋은 것들만 먹고 좋은 곳들 가고 이런 좀 날들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라서 아직까지는 계획만 그렇게 있는데 야, 어쨌든 오늘은 이 알리메다 리서치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썰도 있지만 이건 거의 한 80%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코인 쪽을 작년에 입문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혓바늘이 낫지 않네요. 혓바늘이 낫지 않아도 발음이 좀 뭉개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리메다 리서치는 어, 거의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에서 알리메다 리서치는 리서치 FTX의 자회사죠. 사죠. 알리메다 리서치는 비트맥스라는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거의 수천억 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처음에는 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 2, 3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들고 비트맥스에서 운용을 했다. 시장 조작. 알리메다 리서치를 이제 비트맥스를 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알리메다 리서치가 거의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었는데 5% 내지 10%를 그냥 가볍게 알리메다 리서치가 허위 매수와 허위 매도로 시장을 그냥 위아래를 공략을 했습니다. 조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알리메다 리서치는 뭐 리더보드 같은 곳도 들고 다양하게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비트맥스 자체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래 개미털기였는데 비트맥스에 도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도전을 했냐면
일단 직접적으로 비트맥스에서 주도를 해서 가격을 먼저 떨구기 시작을 합니다. 비트맥스에는 당시 아서 헤이즈가 있는데 수만 비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서 헤이즈가 있는데도 먼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가격 하락을 아니면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죠. 그 예시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 어 당시 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서 지금 현재까지 뭐 그 시장 조작으로 이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기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때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날 아서웨이즈를 먼저 제쳐두고 알리메다 리서치가 거의 한 몇천만 물량 몇천만억 그 몇백억치 몇천억치를 던져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이제 9,600달러에서 7,600달러까지 25% 가량을 하락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알리메다 리서치는 그래도 이 시장 조작에 좀 동조를 하는 그냥 일종의 그냥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들이 움직이는 포지션에 따라서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올리는 역할 정도만 했는데 이 구간들에서 이 수익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진짜 비트맥스에서 주도적으로 이 물량들을 던져가지고 가격 하락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알리메다 리서치가 괴물이 된 게 이때부터 알리메다가 괴물이 됐을 거예요. 거의 20% 가까이 비트코인을 하락시키는데 성공을 해서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서 헤이즈를 제쳐두고 알리메다는 이제 진짜로 괴물이 됐죠. 괴물이 되는 이제 초창기 좀 성공 가능성을 좀 이제 이 하락을 성공을 시키면서 엿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시장 조작을 한 게 그 기소가 됐었거든요. 2019년에 기소가 됐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가격들을 덤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을 한 거다라고 캐나다 측 그 SEC 그 미국의 SEC가 있으면 캐나다 측 SEC한테 기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죠. 2019년 11월에 제기가 돼가지고 알리메다한테 이제 FTX 알리메다한테 암호화폐 시장 조작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알림에다가 조작을 했다는 게 좀 대중들한테 알려진 사건이었죠. 웬만하면 다들 심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아는 상태죠. 그래서 그 알리메다 리서치가 결국에는 알리메다가 시장 조작을 하는 마켓 메이커라는 게 대중들한테 밝혀집니다. 원래는 심증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알리메다는 이때를 성공을 기점으로 이 비트맥스 지금 차트가 진짜 기괴하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그 추세선 뚫으면서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뭐 비트맥스 당시 코로나 빔 때문에 엄청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알리메다는 그 2019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9월에 1만 달러 부근인 비트코인을 7,500달러까지 하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몇천억을 써서 말이죠. 몇천억을 써서 내렸는데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들의 수익은 또 몇천억 가량이 됩니다.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만회할 정도로도 많은 수익을 남겼죠. 그래서 이 파동들을 여러 가지 파동들을 이렇게 다 먹고 난 뒤에 이 결정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을 시작한 코로나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늘 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 2월에 코로나 빔이 터집니다. 코로나 빔이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2021년까지 전체적인 자산 시장들이 우상향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이번 영상하고는 좀 연관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과정 자체도 저는 솔직히 좀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020년 2월 코로나 빔 때 비트코인은 9,200달러에서 비트맥스 기준 3,5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비트맥스에서 이 비트코인이 3,5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후오비 등 차트는 4,000달러 중반이 저점 차트예요. 비트맥스만 유독 3,500달러죠. 왜 비트맥스만 3,5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비트맥스 거래소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 알리메다는 어, 두 번째 대하락 공격을 합니다. 비트맥스 비트맥스 파산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3,5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한 3, 4일 만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비트맥스는 당시 3,500달러에서 거의 3, 4시간이 맴돌았어요. 다른 거래소는 4,300달러, 4,500달러인데 왜냐하면 공매수 포지션이 대거 청산돼서 롱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매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 달러가 돼도 20% 30%인데 1만 달러에서 9천 달러에서 이렇게 3천 달러까지 떨어진 거면 70% 80%인데 공매수 포지션 두세 배까지 다 밀리는 거예요. 공매수 포지션이 두세 배까지 다 밀리다 보니까 롱 포지션이 그때 당시 진짜 수천억이 청산이 됐어요. 이렇게 청산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00달러 부근에서 거의 3, 4시간이 맴돌았다. 그런데 3,500달러에서 그 0달러까지 호가가 100억 채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맥스 호가창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비트맥스의 호가창인데 여기 3,500달러에서 이제 28,000달러가 이제 공매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예시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0달러가 이제 32,100달러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35,000에서 이 0달러까지 걸려 있던 모든 호가창들이 다 합해서 100억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1달러에 비트 맥스 공매수 포지션을 만약에 수백억 걸어 놓고 3,500달러에서 1달러까지 100억으로 밀어버리면 엄청난 차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엄청난 차익인데 비트맥스는 당시 비트코인 개수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3,500달러에서 0달러까지 1달러까지 100억 호가인데 이걸 밀어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낸스는 4,500달러, 후오비도 4,500달러야. 4,400달러. 근데 비트맥스만 이미 역 프리미엄으로 3,500달러. 근데 여기서 어떤 용자가 어? 어떤 자신감으로 3,500달러에서 1달러까지 본인들 돈 날린답시고 밀어버릴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역프리미엄이 30%까지 껴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1달러까지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물량들을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와서 산다면 엄청난 손해죠. 100달러 100억치가 누군가가 중간에 호가창을 또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공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 밀어버리려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다수가 못 밀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알리메다 리서치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전했죠. 이미 알리메다 리서치는 9,000달러에서 9에서 10K에 10만 달러에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모았습니다. 그리고 3,500달러 부근에서 1달러까지 비트가 하락하면 본인들 물량을 대거 청산해서 비트코인 개수가 배배배배배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개수 물량을 누가 줘야 되냐? 비트맥스에서 줘야 됩니다. 보험금에서까지 빼서 말이죠. 최악이면. 그런데 이거를 그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 가만히 두고 볼 일 없죠. 아서 헤이즈는 당연히 이 알리메다 리서치한테 전에 한번 당했죠. 전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이 부분에 한번 당했습니다. 2019년 24일날 9월 24일날 본인들이 거래소 사장인데 본인들보다 더 큰 놈들이 와가지고 가격을 조작하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두 번은 안 당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은 안 당하고 만약에 알리메다 리서치가 비트맥스를 1달러까지 떨어뜨렸으면 당시 비트맥스는 파산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 비트맥스가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서버를 내립니다. 결국에 알리메다 리서치는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아쉬웠겠죠. 진짜 몇십억으로 본인들 돈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개수가 몇천 개, 몇만 개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비트맥스가 서버를 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맥스가 서버가 내리고 다른 거래소는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이거 참 재밌죠.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맥스 전 CEO인 아서 헤이즈도 뭐 바이낸스든 OKEX든 후오비든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맥스 3,500달러인 비트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서버를 내리고 다른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 OKEX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맥스는 3,500달러 수준에서 멈춰 있고 서버가 내려갔는데 바이낸스나 후오비, OKEX에서 이 아서헤이지가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4,000달러 정도 되는 게 5,1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알리메다 리서치가 서버가 풀렸는데 다른 거래소는 5,100달러야. 근데 비트맥스만 3,500달러야. 그래도 공격을 할까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 호가창을 밀어버리려고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 돈들만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프리미엄이 이때 당시 다 30%에서 거의 40%, 50%까지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알리메다 리서치가 승복을 합니다. 철회를 하죠. 공격 철회. 그리고 차익을 내고 비트맥스를 떠납니다. 이때 알리메다 리서치는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공격하는 걸 실패를 하고 이 중형거래소급인 죄송합니다. 비트맥스 거래소가 파산되는 거를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본인들이 직접 이제 키우려고 마음을 먹죠. 이때가 바로 FTX 거래소입니다.
결정적인 계기죠. 결정적인 계기죠. 이때부터 알리메다는 괴물이 됩니다. 알리메다는 괴물이 되죠.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토큰 자체 토큰 개발 발행해서 찍어서 가격 올리고 팔아먹고 공매도로 차익 실현하고 VC 벤처 캐피탈 역할로 초기 여러 프로젝트들 투자해서 토큰 받아서 그 펌핑 시키고 팔아먹고 선물 상장시켜서 공매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키웠던 게 이제 제가 처음 영상 두 번째 영상인가 거기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솔라나 코인이죠. 솔라나 코인과 대표적으로 세럼 코인이 있죠. 이렇게 솔라나 코인을 대장을 필두로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FTX 거래소는 이제 알리메다 그 리서치 트레이딩 팀에서 거의 관할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팀인데 이 비트맥스에서 가격을 조작을 많이도 해봤고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가장 큰 놈도 조작을 하는 판국에 알트코인들 작은 애들 조작하는 거야 껌이죠. 껌값이죠. 아 그냥 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대한 차익을 거둡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제 비트맥스를 떠나고 FTX에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솔라나, 세럼 등을 키우고 여러 프로젝트 찍어서 팔아먹고 공매도 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알리메다가 당시 포트폴리오예요. 이제 알리메다 리서치의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대표적으로 뭐 FTX 거래소도 있고 BNB도 있고 거래소들도 있고 뭐 세럼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한데 여기서 본인 알림에다 묻은 코인들을 다 진짜 펌핑들을 시키고 다들 팔아 제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림에다는 진짜 알림에다는 포브스의 그 전 세계 크립토 부자까지 선정이 되죠. 그런데 알림에다가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바이낸스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하나만 독점적으로 크는 것도 이쪽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동종 업계들도 골고루 이렇게 커야지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추세를 또 밀어주는 시장인데 알림에다가 결정적으로 2022년 5월 루나 사건이죠. 창펑자오가 거의 2조치 루나 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알림에다가 지난 공매도 공격처럼 공격적으로 루나 코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루나 코인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자 창펑자오의 2조는 날라가죠. 사실 이건 아직 뭐 검찰 수사 중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나중에야 밝혀지게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배우가 알리메다 리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가장 즐겨했던 방식이고 비트맥스를 파산시키려고 했던 알리메다인데 거래소도 파산시키려고 했는데 중형급도 이제 한 프로젝트 하나 파산시키는 거 일도 아니었죠. 돈이 수조 원이 있는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창펑자오를 건드리면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창펑자오가 일단 2조 원이 날라갔는데 2조 원이 날라가도 가지고 있는 돈이 진짜 몇십 조예요. 그래도 굉장히 또 껄끄러운 것들이 있죠.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알트코인들을 상장시키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시켜요. 그리고 펌핑을 시킵니다. 그런데
펌핑이 돼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 코인들을 FTX에서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격을 떨굽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을 이제 상장을 시키는 올리는 과정에서 선물이 상장됐다는 건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저항 때문에 가격 상승이 현물만 상장됐을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FTX는 바이낸스에서 뭐 어떤 알트코인 특정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시키고 올리거나 이러면 본인들 FTX 선물 거래 페어에 상장을 해서 공매도로 가격을 떨궈서 차익을 받죠. 이때부터 루나는 둘째치고 창펑이 빡쳤을 겁니다. 굉장히 진짜 어디 그 트레이딩 팀에서 3천억 몇천억까지 굴리던 애들이 우리 근본 2017년부터 늘 키워왔던 바이낸스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고 FTX가 올라오고 어 우리 그 거래소에서 펌핑 시키고 가격들을 올리는데 너네가 상장시켜가지고 가격까지 떨고 그리고 5월달에 루나 코인까지 2조까지 그냥 공격해가지고 다 날려버려? 굉장히 화가 돌죠. 화가 나죠. 근데 결정적으로 FTX에서 그 이것까지 따라하게 돼요. 결정적인데 마지막 피날레로 건드린 게 바이낸스에서 BUSD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밀어주면서 거의 USDT와 맞먹게 입지를 있는 찰나에 있는 상황에 FTX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창펑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FTX에서 뭐 바이낸스에서 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들 다 덤핑 시키고 공매도 하고 루나 코인으로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이제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밀어주고 있는데 FTX에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네. 어 여기서부터 일을 갑니다. 창펑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한 게 한 10월 정도인데 그때부터 이제 창펑자오가 매도를 완전히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FTX 마치 의미심장한 말을 트위터에다가 남기면서 말이죠. 뭐냐면 창펑자오가 FTX 토큰 전량으로 매도할 것이다. 루나 사태에서 배운 위험 관리. 굳이 루나 사태를 언급을 합니다. 마치 너네가 루나 사태 내린 장본인이 아니냐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나처럼 뭔가 터질 것 같으면 우리도 그냥 너네 코인들 다 매도할 거야. 너네 위험하잖아. 이런 것들을 좀 언지를 줍니다. 11월 7일이에요. 이게 급 덤핑 되기 전이죠. 그리고 나서 FTX는 결국 파산의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의심이 들어요. 이것도 둘이 쇼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좀 저에 대한 견해나 의견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코인 시장은 워낙 또 흔한 일이라 당연한 게 없거든요. 우연의 일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만약에 비트맥스 거래소가 파산이 됐다면 지금의 알리메다 리서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비트맥스를 대체하는 그 FTX 거래소 본인들의 몸집을 키워가지고 굳이 바이낸스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또 공생을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최근 아서 헤이즈 트위터를 보면 FTX를 조롱하는 게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20년 알리메다에게 당한 게 너무나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너무나 통쾌한 듯한 모습의 트위터가 요즘 아서웨이즈 그 비트맥스 전 CEO의 트위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판은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일단 강식의 코인판 먹고 먹히는 관계의 고래 싸움의 코인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들을 꽁무니 맞네 꽁무니를 쫓아가야 된다. 결국에 이들에 대항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실 뭐 대항할 그것도 없죠. 저희한테 수익만 내주면 되니까 말이죠. 어 그리고 뭐 번외로 뭐 얘기를 드리면 최근 코인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어 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데 좀 시간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본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비트코인이 30K까지도 갈 수는 있는 거예요. 30K까지도 급등할 수도 충분히 있다. 알림에다가 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발표를 보면 연준에 이제 또 회의록인가? 회의록이 있는데 12월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끝까지 그냥 매파적인 그거는 좀 그냥 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둘기파는 상승장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할 건지 이제 연말 되고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해서 비둘기파를 이제 기대를 할 건지는 이번 주 뭐 회의록에 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뭐 그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 DCG 그룹이죠. 전에 업로드 해드린 그레이 스케일의 파산 관련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FTX 해킹 물량인 몇천억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고 안 좋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먹을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일단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같은 크립토 빙하기를 같이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